이번 주 첫 번째 경기였습니다. 뭘 해보고자 하는 의욕마저도 꺾어놓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싶었는데요. 초반에는 그래도 여러 선수들 으쌰으쌰 하는 모습, 여기에다가 다른 곳에서 여기저기 축포가 울리니까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자신감도 기대도 있었지만 얼마 못 가서 힘이 쭉 빠졌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좀 더 길게 느껴졌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들 내일 경기를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해설에는요. 메리츠 종금증권 광화문금융센터의 이익원 대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시는데 많이 추셨죠? 아니요, 시장을 너무 네. 생각하고 오느라 크게 추운 줄도 모르시고. 몰랐습니다. 네. 네. 시장 생각하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시던가요? 사실 금요일에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연중 최대 상승폭을 보였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주말 동안 조금의 기대는 있었죠. 근데 이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기대가 실망 바뀐다고 하더라도 미국 기준금리 인상한다라면 근 1개월 안에 오늘 못 올랐던 그런 반납폭들을 다시 한번 더 되돌려주는 그런 상승 있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좀 기대하고 계시네요. 아, 그럼요. 네. 허 의원님은 좀 어떠셨어요? 예, 아침에 말씀드렸던 대로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좀 많이 소형주, 코스닥 아주 스몰캡 쪽으로 계속 좀 매기들은 쏠려 있는 것 같고요. 거래소가 약한 이유에 대해서는 수급에서 찾기도 여러 가지인데 그냥 하나의 원인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이겠죠. 이런 쪽으로 정리는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런 가운데서 또 어떤 선수들이 오늘 활약을 해줬을까요? 지금 허 의원님은 좀 발빠른 선수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과연 그런 선수들로 구성이 됐을까요?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1번 타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태양기전입니다. 2번은 만두고요. 3번 바디텍 매드, 4번 미스터블루, 5번 넥솔론, 6번은 바른전자고요. 7번 우리산업홀딩스, 8번 강원랜드, 9번은 다물 멀티미디어였습니다. 네, 지금 이 가운데서 좀 생소한 선수도 몇 있고요. 그런데 또 재미난 게 홈런 친 타자가 2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라인업 성적만 쭉 놓고 보면 굉장히 좀 경기 잘한 것 같은데 뭔가 또 이 선수들은 동떨어진 모습입니다. 어떠세요, 오늘 라인업? 네. 아무래도 라인업들이 조금은 이제 발 빠른 선수들, 소형주들 위주로 있고, 라인업이 크게 지금 보면은 두 가지 분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우상향을 해오다가 여기서 크게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양봉이 서오는 그런 친구들이 있고요. 네. 아니면 계속해서 바닥에서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거치다가 3, 4개월 기간 조정 이후에 거래량 관계 양봉을 보이는 네. 그런 선수들이 바디텍 매드라든가 미스터 블루 이런 종목들이 조용하다 갑자기 잘하는 친구들이고요. 네. 만도 같은 친구는 꾸준히 좋았죠. 꾸준히 좋아서 이렇게 우상향을 유지하면서 수급도 동반되는 친구는 내년 장에서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태양기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 쪽 완구 진출로 상한가를 갔는데 네. 그만큼 많이 이제 시장에 소외돼 있었고 강력한 재료다 보니까 먼저 기대감으로 땡기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허 의원님은 좀 어떠세요, 라인업? 예, 4번 타자는 좀 생소하네요. 미스터블루. 용병인가요? 대타인가요? 미스터 블루. 저도 잠깐 그래서 좀 봤는데 만화하는 업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좀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4번에 좀 인상적입니다. 4번 타자.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2번 타자도 좀 오늘 그냥 좀 친 것 같고요. 어느 정도는. 네, 만도요? 네네. 만도. 그리고 강원랜드도 이게 하루하루 등락폭이 상당한 것 같은데요. 레저스에 관련해서 기대 아니다 이야기 나오면서 하루하루 움직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배당 관련한 재료들도 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카지노 전체 업황은 11월 달 매출 나오는 거 봐서는 실적을 별로 볼 건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주가는 등락이 좀 바닥권에서 있는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태양기전도 오랜만에 좀 생소하지만 좀 올라와 있고요. 다물 멀티미디어 같은 이런 테마성 정치 관련 테마주들도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네. 쭉 한번 짚어주시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라인업 9명 가운데서 제일 덩치 큰 선수가 만도인 거 맞죠? 네, 그렇죠. 네. 보통은 만도 정도 되면은 저희 라인업에서 한 강원랜드가 더 큰일 나나요? 그럴 수도 강원랜드가?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지금 있겠네요. 좀 네. 찾아봐야지 네네. 될 것 같은데 만도, 강원랜드 한 요 정도 사이즈면은 평소에 라인업에서 그다지 큰 편에 속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확실히 좀 그런 선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강원랜드 시총이 8조 조금 넘고요. 그렇네요. 강원랜드가 훨씬 더 크네요. 만도는 1조 5천 정도 되니까요. 그럼 한 선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저도 궁금해요. 미스터 블루. 지금 이대리님의 선수죠? 네네.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그 동부 스펙 2호였거든요. 제가 사실 그 스펙일 때부터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던 친구인데요. 그 TV 광고에서 뭐 만화 볼일 많아 뭐 이런 노래 많이 들어오셨죠? 예. 그 업체인데 지금은 그 인터넷 기반의 만화 기반의 그런 업체인데 이 친구들이 웹툰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거든요. 혹시 웹툰 좋아하세요? 저 별로 안 저는 좋아해요. 아침에 네. 미국 시장 정량로 들어가 보면 항상 이쪽에 그 웹툰 광고요? 네, 전부 만화예요. 약간 의 선정성이 있는 그런 만화 광고들이 많아요 이쪽에. 그래서 한 번씩 놀러는 봤었어요. 네네. 네. 뭐 저는 그 제가 개인적으로 웹툰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웹툰의 가장 상업적으로 가장 큰 메리트를 느끼는 이유가 원소스 멀티유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웹툰이 잘 된다면 이거에 파생되는 시장이 엄청 커요. 미생. 네, 그렇죠. 미생 같은 경우에 드라마 그리고 다른 분들 영화, 뭐 컨텐츠, 네, 네. 뭐 그러니까 이 하나가 잘 되면은 파생적으로 커지는 시장이 엄청 많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 멀티플을 더 줄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사실 그 네이버 다음이 웹툰 시장에서 거의 이제 모든 독과점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이버 웹툰의 파급력이 굉장히 큰 상황이거든요. 뭐 여기서 그 최근에 좋았던 뭐 YD 온라인의 갓 오브 하이스쿨이라든가 뭐 노블레스 이런 만화들은 상업화 한다라고 얘기만 나와도 주가가 엄청 뛰어버리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지금 아직 이 친구들의 뭐 실적이 탄탄하게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시가총액을 그 정도 설명할 만큼 실적이 많이 좋아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이 분야가 앞으로 커져가는 그런 분야고 제가 일례로 그 저희가 80년도, 90년도 때 IT 그리고 IT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과학자들이 작년 희망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친구들이 다 컸을 때 20년, 30년 후에 지금 IT 강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90년도에는 의대 그리고 생명공학 붐이 굉장히 불었었어요. 그 추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근데 지금 그 중고등학생들한테 작년 희망을 물어볼 때 연예인이나 웹툰 작가를 선호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만큼 시장이 굉장히 커져나가는 그 도입 구간에 있다. 아직까지 우리가 인지할 만큼 시장이 크지는 않지만 그 폭발적인 성장 시기에 있다라고 봤을 때 지금 상장되어 있는 이런 웹툰 만화 기반의 업체가 별로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봐야 되고 최근에 스펙 상장 이후에 기관들이 소폭이지만 꾸준히 유입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성장성을 보고 장기 투자하는 물량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은 이 네이버 뭐 웹툰 이런 것처럼 플랫폼이에요? 만화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모아놓은 건가요? 미스터 블루가 정확하게 하는 일이 뭔가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웹툰 기반이죠. 근데 이 친구들은 아직은 웹툰은 신성장 동력이고 기존에 우리가 보는 만화책 같은 거를 인터넷에 올려놓고 유료 회원 또는 뭐 정기 회원 아니면 일일 구독 회원 이렇게 그 모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결제를 한 그 회원들이 재구매율이 거의 80%, 90% 넘거든요. 꾸준한 장기 고객들이 30대 고객들이 그 미스터 블루의 그 유료 결제를 매달 하고 있는 비율이 거의 90%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캐시카우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웹툰보다는 만화책을 인터넷에 올려놓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 웹툰을 키우고 작가들을 계속해서 모으고 있죠. 그게 좀 돈이 되나요? 실적으로도 나오고 있나요? 네, 실적으로 꾸준히 그 무차입 경영에서 계속해서 회사를 탄탄하게 키워나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음원으로 치면은 우리가 음악들 모아놓고 뭐 벅스나 멜론 그렇죠. 같이 네. 만화계의 벅스 혹은 멜론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죠, 되겠네요. 자체적인 만화가 한 30% 정도 되고요. 그다음 그 해외에서 가져오는 것이나 다른 플랫폼에서 가져가서 이제 그 영업을 하는 거죠. 네. 오늘 좀 재밌는 선수 라인업에 있어서 저희가 좀 첫 번째로 다뤄봤습니다. 이번에는 허위원님의 선수 볼까요? 예, 오늘 뭐 추천 나왔던 만도입니다. 그 네. 신영증권에서 이제 뭐 그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이제 뭐 만도 이야기해서 좀 봤는데요. 그 종목을 좀 봤더니 회사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약간 밸류에 대한 부담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PER이 좀 다른 업체보다는 좀 높게 형성된 부분은 있는 것 같고요. 주가가 목표 주가가 거의 다 지금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들은 부담스러운데 뭐 신영 쪽에서는 일단 좀 더 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 차트 나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안 본 사이에 되게 많이 올랐군요. 10만 네네네. 원에서 한 17만 원 정도까지 쭉 뻗었어요. 네, 뭐 스트레이트로 굉장히 뭐 조정 없이 그냥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그런 부담들은 있는데
그 워낙 이제 하고 있는 뭐 운전자 지원 시스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향후에 뭐 자율주행차 관련된 성과가 실제로 제네럴 모터스하고 좀 하고 있기도 한다고 하고요. 네. 뭐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가져와 봤는데 약간 밸류 부담이 있어도 좀 중장기로는 보실만 하겠다. 평가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부채라든지 뭐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우려할 만한 요인들은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저는 그 레포트 못 봤는데 내용 조금만 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자율주행차 시대가 이제 뭐 열린다. 네, 그래서 뭐 관련된 사업하는 종목 보자 이거였나요? 네, 맞죠. 그러니까 새로운 뭐 뉴스가 나왔던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 이미 몇 달 전부터 나왔던 그 뭐 BMW하고 뭐 다임러 쪽하고 아우디에서 이제 인수하려고 했던 그 노키아의 디지털 맵, 그러니까 그 지도 만드는 회사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지도를 왜 하겠어요? 뭐 이제 차 주행하는데도 연결해서 하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에 바이두가 굉장히 탐을 냈다더라고요. 그 업체를 바이두가 가져가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쪽 컨소시엄한테 팔리게 된 건데 우리 돈으로 한 3조 원 정도에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독일 3사가 아마 자율주행차 쪽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 거다. 뭐 이런 기대감들이 이쪽으로 연결된 것 같고 오늘 뜬금없이 서울브레인 ENG가 상한가 맞아요. 부분까지 갔잖아요. 네네네. 이제 보니까 이 회사가 저번 6월인가 7월 달에 언론사에 나온 거 보니까 얘가 이제 차량용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그 초점을 맞추는 장치를 네. 독자 개발을 했더만요, 한국에서. 국산화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효과까지 솔브레인이 나왔고요. 오늘 MC넥스나 일부 카메라 모듈 맞아요. 쪽들도 네. 같이 움직였는데 아마 이 자율주행차 컨셉으로 해서 이제 순환매가 좀 돌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솔브레인 ENG가 상당히 좀 강하길래 뭐 중국에서 무슨 내용이 있나 혹은 뭐 반도체 쪽에 뭐 내용이 이제 또 있나 다른 재료가 있을 수도 있겠죠. 예. 얘기 듣고 보니까 맞는 것 네, 같아요. 다른 내용이 별로 네, 없어가지고요. 지금 만도 포함해서 자동차 부품주나 전기차 관련해서 좀 관심 갖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좀 이대리님은 어떠세요? 네. 만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중대형주 중에서 실적도 받쳐주고 그리고 성장 스토리를 좀 그릴 수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 연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자율주행이나 이런 그 운전자 편의 시설 때문에 탐방을 많이 다녔는데요. 뭐 미동전자통신이라든가 슈프리마 이런 기업들 많이 갔었는데 그 당시 때 느낌이 연초에는 분명히 가야 될 그 자동차 산업이 가야 될 길이긴 하지만 다소 조금은 멀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도 같은 경우에도 그 자율주행 이게 실질적으로 가깝게 오진 않겠지만 이 부분보다는 뭐 이를테면 지금 앞차와 간격을 통해서 이제 자동 브레이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 쌓이다 보면 또 자율주행 되는 거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그 바로 자율주행보다는 전 단계를 통해서 실적이 계속해서 나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55% 절반 이상인데 중국에도 그 분야에 대해 성장률을 높게 봐주니까 충분히 내년에도 우상향을 이어나갈 수 있을 종목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관심 있게 보는 선수들이 공통적으로 좀 그렇네요. 뭔가 좀 도입 부문에 들어가는 그런 산업과 관련된 종목들 많은데 한 선수 더 보겠습니다. 누구 볼까요? 네. 바디텍 매드 같은 경우도 조금 생소하시죠? 네. 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나요? 이 친구들도 스펙 상장이거든요. 아. 네네. 먼저 바디텍 매드 바이오 기업인데요.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체외 진단 시장에 대해서 한번 언급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대 의학 중에서 가장 발전적으로 높게 쳐주는 분야가 체외 진단 부분이거든요. 진단 부분 아무래도 병을 걸리고 나서 돈을 많이 들여서 치료를 하는 것보다 병이 걸리기 전에 그리고 병의 초기 단계에서 미리 진단을 하고 뭐 예방을 하는 그런 그 의학이 선진의학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체내 진단보다는 체외 진단이 조금 더 이제 환자들의 편의, 일반인들의 편의를 볼 수 있는 그런 진단인데요. 체외 진단 내에서도 한 8가지 진단 방법들이 있어요. 그 중에 뭐 면역학 진단이라든가 뭐 자가 진단, 뭐 현장 진단, 우리가 알고 있는 분자 진단 뭐 이렇게 있는데 그 면역학 진단 같은 경우에는 이 체외 진단 시장 내에서 거의 점유율 40%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시장이 커요. 하지만 어느 정도 다 성장이 조금 주춤화된 그런 시장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시젠 같은 경우에는 체외 진단 시장에서 분자 진단 쪽에서 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그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고요. 바디텍 매드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서 그 현장 진단, 현장에서 직접 내가 진단을 통해서 병의 유무 판단을 할 수 있는 진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체외 진단 시장에서 면역학 진단이 제일 시장이 크고요.
그리고 그 성장률로 따졌을 때는 분자 진단이 제일 큽니다. 그 뒤가 바로 여기 현장 진단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바디텍메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현장 진단 쪽에서 포지셔닝을 굉장히 잘했어요. 수출 비중이 거의 뭐 98%, 99%를 차지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그 이 현장 진단 같은 경우에 분자 진단에 비해서 성장률이 조금은 뒤처지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라든가 다른 메나 뭐 이런 시장 쪽에서 계속해서 비중을 늘리고 있고 여기서 포지셔닝을 굉장히 잘한 MS가 높은 그런 기업이거든요. 근데 오늘 그 브라질 체외 진단 시장 진출 뉴스와 함께 그 3개월 행보 이후에 거래량과 함께 양봉을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요. 충분히 그 시총이 지금 구간에 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체외 진단 시장의 기술력 그리고 이 시장의 성장성은 앞으로도 그 가파른 속도로 커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종목들에 다소 이제 조금 부담스러우면은 주식 수가 2억 주예요. 2억. 네,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오버행 이슈는 약간 부담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이제 손바뀜을 확인하시고 진입 시점을 고려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라인업 가운데서 조금은 생소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눈여겨볼 만한 그런 성장성을 가진 선수들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이 가운데서 누구에게 MVP 주시겠어요? 네, 오늘의 MVP는요 바디텍 매드입니다. 네, 바디텍 매드 저희가 마지막으로 살펴봤던 선수였죠. 오늘 3번 타자로 활약했습니다. 8.35% 상승하면서 3,050원 오늘 종가 만들었습니다. 뭔가 전의를 상실해서 사실은 이 시점에서 내일 경기 준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어요. 어떠세요? 네, 그래도 뭐 이런 그 인내를 다 열매로 돌려준다라면 계속해서 준비를 해가야죠. 할 거 해야죠, 저희. 네, 내일 경기 준비해 보겠습니다. 관전 포인트 제시해 주시죠. 아무래도 그 다음 주에 정말 큰 대형 이벤트죠. 미국 FOMC 회의가 있는데 이 전까지는 호재라도 차익 실현의 빌미로 작용될 가능성이 많고요. 악재라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작용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뭐 거래량 없이 계속해서 박스권에서 의미 없는 움직임이 진행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연말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이제 포클로징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종목을 살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FOMC 전까지는 계속해서 눈치 보기 장세가 진행될 거다. 여기서 많이 빠지는 거, 내가 주도주라고 생각하는 종목들 많이 빠질 때는 사되 적극적으로 다음을 시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FOMC 회의 이후에 기준금리가 인상된다고 했을 때는 불확실성 해소 측면이 더 많거든요.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강하게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봐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제약 바이오 섹터 지속적으로 저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연말이 다가갈수록 아무래도 주주 명부를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공매도 대차 상한에 대한 그런 욕구가 많아요. 그렇죠. 지금 바로 상한해도 되지 않아도 되지만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대차 상한이 크게 이루어진 다음 날 크게 상승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얼마 전에 그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뭐 장중 10% 가까이 올랐었는데 그 전날에 굉장히 큰 대차 상고 일어났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뭐 이게 추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아니지만 이런 눈치 보기 장세, 뭐 지루한 장세에서 단타거리를 찾는다라면 이렇게 대차 잔고가 크게 상한된 종목들은 하루 이틀 거리로 매매로 이용해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 좀 궁금해요. 이렇게 네. 막 자꾸 빠지다 보면은 네. 오늘 보니까 건설도 많이 밀리고 조선도 많이 밀리고 뭐 그렇던데 괜찮을까요? 뭐 사실 저의 주 섹터가 뭐 이런 저 자본재 별로 안 네, 좋아하시잖아요. 그쪽이 아니다 보니까 네. 뭐 사실 크게 저는 걱정은 안 하는 편인데요. 뭐 하방 경직성이 있겠죠. 네. 그러면은 조금 유가는 빠지면 제 대리님 갖고 계신 종목은 올라가죠. 소비재 컨셉이기 때문에. 네. 그럴 상황이 그래도 높아질 전반적으로 것 같아요. 그쪽에 네.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투자 아이디어 혹은 투자를 하지 말래잖아요. 그쪽에. 그렇네요. 유가가 100달러였나요? 100달러일 때 그 골드만삭스가 120불 간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때가 제일 고점이었었거든요. 근데 유가가 40달러였을 때 20달러 20달러 간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지금 저점이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 친구들이 우리 한국 투자자들이 알 만큼 그렇게 그 좀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지 않거든요. 아무래도 뭐 저점 매수 기회나 고점 매도 기회로 삼으려고 이제 더
슈팅을 하거나 더 내리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약간 음모론 네. 쪽으로. 그렇게 약간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그런 것 같고요. 이 대리님 네, 말씀대로라면 사실, 골드만삭스 뭔가 휴먼 인덱스 같은 이렇게 봐주셨는데 그럼 내일 경기 준비할 때 어떤 선수로 구성하면 좀 더 재밌게 볼까요? 네. 클린업 트리오는요? 예, 내일장 클린업 트리오는요. 먼저 첫 번째 선수는 FNF고요. 네. 두 번째 선수는 한미약품, 그리고 세 번째 선수는 펩트론입니다. FNF를 좀 일찍 봤으면 오늘 라인업에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도 네. 좋더라고요. 네네. 오늘까지 많이 빠졌죠. 뭐 그 전 저점이랑 전전 저점 부분이 지금 가격대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 뭐 충분히 단기 매매로 활용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주요 라인업이 그 디스커버리죠. 맞아요. 이 친구들의 네네네. 의류가 디스커버리인데 디스커버리가 지금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라고 그렇대요. 하더라고요. 네, 뭐 제 주변에는 디스커버리를 입는 분을 못 뵀는데 잘 팔리고 있다라고 탐방까지 갔다 왔는데 그렇게 언급을 하더라고요. 충분히 그 내년 공장 가동률 대비해서 지금 주가 수준은 저평가돼 있다고 보여지니까 기술적 분석상 박스권에서 하단 부분이기 때문에 네. 단기간에 관심을 가져봐도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한미약품 오랜만에 나왔어요. 뭐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인데요. 계속해서 저의 영원한 관심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시기에 들고 나온 이유는 네. 한미약품 그리고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 연말에 무상 증자를 했었거든요.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11년 연속,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4년 연속 무상 증자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뭐 무상 증자 비율이 높진 않지만 지금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로 이익이 좋아지는 그런 초입 구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미래 시점의 이익을 조금 더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쓸 수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한미약품 지금 시점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봐도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펩트론도 간략하게 설명해 네. 주시죠. 제가 펩트론을 한 줄 요약으로 말씀드리자면 제2의 한미약품이라고 저는 계속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시장에서 찾는 그 알인가요? 아,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얼마 전에 한미약품이 그 5조 알센사우드 했던 게 일주 지속형 당뇨 신약이잖아요. 네. 근데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2주 지속형 그래요? 계량 네. 신약을 이상을 지금 완료에 들어갔거든요. 한 달 4주 지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임상을 내년에 임상 일상을 들어갈 계획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국내 임상이긴 하지만 이미 국내 임상에서 2주 그 지속형 계량 신약에 대해서 통계적 유효성이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미국 CRO 업체에 대해서 그 결과가 곧 도출될 거고 그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네. 저는 충분히 그 한미약품의 바톤을 이어갈 스몰캡 친구지 않냐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경기에서는요, 지금 FNF, 한미약품, 펩트론 이렇게 세 명의 선수를 좀 잘 유심히 체크해 보신다면 또 수익을 안겨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집중 골든타임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다뤘던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이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양지하셔서 투자하시기 바랄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